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귀여운 나무늘보 낱장 쿠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는 귀여운 나무늘보 얼굴이 인쇄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보들보들 감촉이 좋은 원단이 사용되었습니다.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 거고요.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좋은 낱장 쿠션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상품 안에 이렇게 무늬 원단이 들어있죠. 이 무늬 원단에 바깥쪽 테두리 선을 따라서 원단을 재단을 해주세요. 뒷면 원단을 겉이 보이도록 놓아주시면 되는데요. 원단을 보시면 겉과 안쪽 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겉면이 위로 보이도록 놓으신 다음에 재단한 무늬 원단을 뒤집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뒷면 원단의 겉과 앞에 무늬 원단의 겉면이 맞대어지도록 두 개가 맞대어지도록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원단을 바느질하기 전에 시침핀으로 군데군데 고정을 해주세요. 이제 뒷면 원단을 겉면 원단 크기하고 똑같이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무늬 원단과 뒷면 원단이 같은 크기로 재단이 됐죠. 자, 이제 둘레를 바느질해서 뒤집어서 솜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바느질은 겉면 원단의 끝에서 7mm 안쪽으로 둘레를 전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창구멍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창구멍은 가장 평평한 위치로 제일 보이지 않을 만한 위치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가장 평평하죠. 이 바닥면으로 해서 가운데 약 7cm 정도 창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느질을 시작을 해볼까요? 창구멍 끝에서부터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요. 원단 끝에서 7mm 정도 안쪽에서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박음질은 한 땀 뒤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박음질이죠. 반박음질은 뒤로 들어갈 때 반만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반박음질이 되거든요. 이렇게 둘레를 전체를 다 바느질 하시는데 이 두 장의 원단이 바느질 되면서 원단이 중간중간에 밀려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 하시면서 원단의 끝부분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을 다 하시고 나면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고 솜을 넣어 줄 거기 때문에 바느질한 실이 너무 느슨하면 옆선 바느질 부분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바느질 하실 때 실을 조금 당겨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원단이 살짝 울죠. 여기도 이 정도 우는 거는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조금 단단하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원단에 둘레 바느질을 모두 해줬어요. 자, 이제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볼게요.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시고요. 이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 주세요. 쿠션의 모서리 부분에도 솜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석구석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솜을 넣고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손바닥으로 눌러주시면 솜이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거든요. 솜의 양은 솜을 많이 넣으면 이 쿠션이 굉장히 단단해지고요. 솜을 작게 넣으면 몰랑몰랑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데 지금 이 쿠션은 낱장 쿠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솜양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솜까지 다 넣어 주셨으면 이제 여기 창구멍을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창구멍을 바느질 하실 때는 무늬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단이 지금 접혀져 있죠. 이렇게 원단을 접혀진 상태 그대로 이 접혀진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뒷면 원단 같은 경우에도 이 겉면 원단의 간격만큼 이렇게 접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접혀진 거를 두 개를 딱 맞물려서 두 개를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바느질을 한번 해볼까요? 뒷면 원단을 시접만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놓고 두 원단을 같이 바느질 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잡고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무늬 원단이나 뒷면 원단 어느 한쪽으로 바늘을 먼저 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먼저 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실이 있는 위치에서 실을 그대로 넘겼을 때 만나는 무늬 원단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단 뜨시면 돼요. 이 실이 그대로 뒷면 원단으로 넘어왔을 때 만나는 지점 있죠? 이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을 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뒷면 원단에 있는 실이 그대로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만나는 무늬 원단 위치를 찾아서 바늘을 넣으시고요. 이번에는 무늬 원단 실을 그대로 내렸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단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바느질 실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실을 당기면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두 원단이 딱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느질하는 게 공구르기라고 하고요. 이 창구멍은 이렇게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해볼까요? 바느질할 위치를 두 개 원단을 같이 잡고요. 뒷면 원단에 시접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뒷면 원단의 실과 만나는 겉면 원단으로 한 땀, 아래쪽 한 땀. 공구르기는 두 원단을 각각 번갈아 가면서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둘레를 바느질했던 박음질 같은 경우에는 두 원단을 한꺼번에 바늘을 넣어주었죠. 그런데 공구르기는 따로따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원단을 맞물리게 바느질 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을 다 한 다음에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두 원단이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고요. 혹시 바느질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두 원단이 뜯은 부분이 있어서 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느질해서 여기를 실을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이렇게 단단하게 창구멍을 바느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매듭을 지어 볼까요? 매듭은 이 자리 그대로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마지막 매듭은 지금 매듭이 지어진 자리에서 실을 이렇게 당겨 보시면 두 원단이 살짝 벌어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아무 위치로나 바늘을 이렇게 빼시면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여기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솜을 다시 이렇게 살짝 만져서 전체적으로 솜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만져주시면 되고요. 낱장 쿠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면에는 나무늘보 모양이지만 뒷면은 너무너무 감촉이 좋은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휴대하기 좋고 만들기 쉬운 낫장 쿠션이에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